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동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을 걸면서 북미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조건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이 북핵 동결에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발언의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동결. 일단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아직 ICBM 능력, 다시 말해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정상각도 발사도 안 해봤고 또 탄두 재진입 시험도 정상적으로 안 해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을 멈추는 거죠. 이게 동결입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동결한 상태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는 아주 장기적이고 복합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어쩌면 수년, 어쩌면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엔딩 포인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게 3단계예요. 그런데 누가 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언급은 뭐냐면 그 동결 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네. 왜냐하면 북한 나 안 할게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뭔가 대응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재 해제라든지. 요게 요걸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동결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면 좋은데 네. 여기서 멈춰버리면 북핵은 인정받고 대가를 받는 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론으로는 일단 동결부터 해야 된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는 길이 멀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북한은 비핵화 대안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미국은 비핵화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예요. 근데 요 동결이 현실적인 타협점이죠. 북한이 나와서 동결하면 비핵화 입구에 들어가는 건데 북한은 비핵화한 건 아니거든요. 한미는 원하는 동결이라는 비핵화의 첫 단추를 꿰는 거고 그러니까 요 입구론에 지금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입장 변화고 여기서 접점이 찾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핵 보유가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라는 건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핵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북한은 헌법이 의미가 없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 바꾸고 그러면 바로 바꾸거든요. 예. 우리는 헌법 바꾸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북한은 그냥 뚝딱거리면 헌법 바꾸거든요. 바꿀 네. 수 있어요. 근데 명분인 거죠.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기존의 입장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아니다.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한의 여러 당국자들이 끝없이 해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북한에서 수없이 바꾸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 얘기를 김 위원장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눈에 띄는 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보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 비핵화 목표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중요할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비핵화라는 허황된 꿈을 버려라라고 말한 거고. 네. 그러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만남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니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만나는데 그러나 비핵화라는 그런 우산은 쓰지 말자. 그냥 만나서 관계 개선으로 시작하자.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안 만날 거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비핵화 요구를 할 거고 만날 일이 없다 그러면 되는데 자 김여정 부부장도 7월 29일 날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순회 양 정상끼리 친분이 있는 걸 인정한다. 예.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18년, 19년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만남을 주선하면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위원장이 또 계획을 또 했거든요. 두 번이 겹치잖아요.
그럼 만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분과 형식을 만들어 줘라. 나가겠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러브레터 그랬는데 지금 반응이 두 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론에 동의를 했고 그럼 동결하면 북한은 그건 비핵화는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린 비핵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미국도 비핵화로 간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닌 것 같지만 분위기는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직접 반응을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레터를 보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답장을 한 거군요. 답장을 했는데 하노이에서 한 방 맞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바로 버선발로 달려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삐졌는데 내 화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 나갔을 때 하노이의 그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거나 그 수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개런티를 만들어주면 나오겠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의 시기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어느 가능성이 이제 다 열려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에이펙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0월 말 11월 초니까 한 40일 정도 좀 남았거든요. 그럼 양측 간의 의견을 좁히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죠. 예. 근데 또 양측이 이 의견을 좁히는데 무한정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19년 6월에 그때 판문점 갔을 때 그렇죠. 바로 말씀하시는 도쿄에 거죠? 와서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요. 네. 나왔거든요. 웃으면서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 여기 와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인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데 판문점 DMZ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 미국 쪽에서 뭐 베이징에서 만날 거다 그러는데 베이징보다는 그렇게 따진다면 블라디보스톡이 더 유력하죠. 네. 왜냐하면은 푸틴, 트럼프는 이미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없는 거죠. 오히려 북러 밀착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에이펙 계기로 깜짝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네. 경주는 좀 힘들 거다. 그럼 다시 DMZ거나 아니면은 블라디보스톡, 베이징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평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겠죠. 파격적이라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돌발 행동을 그동안에 보였던 돌발 행동을 보면 네, 평양도 잘하면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 평양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합의는 어렵고 이제 동결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과연 동결 정도를 가지고 평양까지 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리얼리티 쇼를 하니까 동결 가지고 와서 내가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어느 가능성이든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주 앉을 일 없다. 그 무엇과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미봉남. 그러니까는 미국과는 계속 이제 뭔가에 손을 내미는 제스처인데 우리나라는 완전 지금 봉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미봉남이라기보다는 네.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방어적 차원의 보호 조치예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 말을 들어다 보면 본심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될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은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없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흡수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예. 자기들이 흡수될 통일이라면 난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워딩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체제 경쟁에서 실패했고 평화통일 패러다임에서 실패했고 그러니 위험한 대한민국 옆에 있으면 자기들이 흡수될 것 같으니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미봉남 이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그게 다른 나라니까 뭐 통일이니 어쩌니 같이 살지만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럼 우리 안 보겠다는 얘기냐? 완전히 다른 나라로는 보겠다는 얘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얼굴 보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끼리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남북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특수관계 이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얼굴 안 본다고 해서 안 본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 담화를 낼 때 외무성 국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담화를 낸다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우리 문제를. 과거에는 통전부나 조평통에서 우리 문제를 다뤘거든요. 근데 이걸 없앴으니까 외무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로 우리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 특수관계는 안 돌아올 거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럼 국가 대 국가로 관계를 하자. 나도 통일 안 할게. 예. 만일 이런다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헌법과 충돌하죠. 우리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다음 대북 정책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게 최선이에요. 일단은 북한은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뭐 아무리 여조치를 취해도 네네. 남북 대회는 안 나올 거예요. 남북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북미가 먼저 만나라. 피스메이커 해라. 네네. 내가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그게 뭐냐면 북미가 만나야 남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결국은 관계 개선과 북한에 대한 보상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돈 안 내거든요. 돈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럴 거거든요. 일본도 좀 내고. 그러면 북한도 돈을 받아가려면 우리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견정 관리로. 이게 또 이제 남북 관계의 새로운 형태 남북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당사자고 비핵화 위협을 줄이는 비용을 낼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남북 관계는 연동될 거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는 아닐 거고 북한은 이제 외국으로 치겠죠. 다른 나라로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우리를 관계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외무성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구상을 어떻게 앞으로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일단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 기저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구상들을 좀 내놓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거죠. 우리는 북한이 뭐라 그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실론적으로 뭐냐면 동결, 그다음에 축소, 완전한 비핵화라는 3단계론, 그다음에 한반도의 긴장 관리, 그다음 평화 정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북미 대화, 선 북미 대화 후 이제 한반도 문제 요 정도가 얼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북한에게 결국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의 촉구, 요 정도가 이제 남북 관계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제 의제들이 그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원자력 협력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에 합의문까지 작성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핵 관련 관계자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핵 연료 농축과 이건 이제 사용 전 단계입니다. 사용 후는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요 연료 주기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농축을 하려면 사다 써야 되는 거고 다 쓰고 나면 재처리 못하고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게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하게 되면 핵 연료 주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가 두 개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농축을 하면 고농축을 하면 히로시마급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는 거고 재처리하면 나가사키급 플루토늄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평화적으로 한다. 왜냐? 핵은 얼마든지 감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거짓말을 못해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게 한미 간에 그동안 끝없는 논쟁거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핵 물질과 관계된 거니까 미국은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을 해줬는데 우리도 원전 대국인데 이 명분으로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예. 지금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일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농축은 90%까지가 되면 이상이 되면 히로시마급이거든요. 근데 20%까지 농축하면 평화적인 거거든요. 네. 20%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철이도 제철이를 하면 연료봉으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농축 제철이 쪽에 다 진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목되는 건 제철이 쪽이었거든요. 제철이 쪽이 농축보다는 훨씬 더 쉽거든요. 또 명분도 있고 우리가 연료봉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 단지 아니면 제철이 쪽 분야에 진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원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외교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